안녕하십니까. 2025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 전체 산업 총괄편 발표를 맡은 평가기준실장 김경우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뒤에 이제 각 업종별로 다룰 2025는 산업 전망의 내용을 이해하시게 될 기본 배경이 되는 매크로 뷰나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 산업의 사업 환경 전망이나 실적 전망, 그리고 등급 전망이 전체 경제 산업 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해 보실 수 있는 용도로 제 발표 내용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내년 전망을 살펴보기 앞서서 2024년 신용등급 흐름을 한번 간단히 되돌아보면요.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하향 우위의 등급 변동 기조가 지속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용등급 변동을 살펴보기 전에 슬라이드 4페이지에 기업 실적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 하단의 그래프는 거래소 시장 기업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코스닥 시장 기업들인데, 2021년, 22년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유동성 시장이 많이 풀려 있었고, 또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출액 증가율도 좋았고, 영업이익률도 높았었는데, 23년 들어서 급격하게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24년 들어선 약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수출 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좀 회복됐고, 반면에 이제 내수 소비는 좀 부진했었고요. 하반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통화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사업 환경이 조금이나마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이렇게 성장이나 수익성이 회복된 거는 23년에 굉장히 기저효과가 많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약간 회복세를 보였던 이런 흐름이 하반기 이후에는 굉장히 다시 이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4년 신용등급 변동 내역을 이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5페이지 슬라이드 좌측 하단이 신용등급 상승 하락 업체 수 표시이고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가 등급 상승 업체 수를 하락 업체 수로 나눈 업다운 레이쇼입니다. 통상 이 업다운 레이쇼가 1보다 크면 등급 상향 기조, 1보다 작으면 등급 하향 기조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정기평가 시즌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등급 변동이 있을 예정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12월 9일 기준으로 산정을 한 업다운 레이쇼는 0.47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하향 기조가 지속되었고요. 아마 정기평가 결과까지 반영되면 23년 0.52보다 훨씬 더 낮은 숫자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등급 하향 기조가 더 심화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등급 변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 간의 이제 등급 변동 패턴이 약간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투자, 투기 등급 모두 등급 하향 우위의 기조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투자 등급에서도 등급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2024년의 경우 등급 하락 17건 중에서 12건이 투자 등급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방금 설명드린 등급 상승 하락 업체 수 리스트를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등급 하락에는 저희가 부도가 발생한 업체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개 업체 이외에 부도가 발생한 동광건설, 세아 에스텍스 엔테크는 추가로 고려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7페이지 슬라이드는 등급이 상승 하락하진 않았지만 등급 전망이 변동된 거를 긍정적인 방향인지 부정적인 방향인지 나눠서 집계를 한 등급 전망 변경 현황입니다.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거나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뀐 경우는 상향 변경으로 집계를 했고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된 경우,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된 경우는 하향 변경으로 집계한 통계입니다. 지난 2년, 22년, 23년에는 하향 변경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2024년에는 상향 변경이
17건, 하향 변경이 19건으로 약간 균형을 갖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년만 해도 하향 변경이 한 3배 정도 많았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신용등급 변동의 방향성이 약간 양극화될 징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인 것, 부정적 방향으로 움직인 게 다 늘었기 때문에 등급 상승도 늘어나고 하락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슬라이드는 방금 설명드린 등급 전망 상하향 변경 업체 상세 리스트입니다.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슬라이드의 등급 변동 현황 정리된 자료는 앞서 설명드린 등급 변동 통계가 모두 선순위 무보증사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가지지 않은 업체의 등급 변동을 추가로 집계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기업 신용등급만 가지고 있거나 후순위채 등급만 가지고 있는 경우 아니면 단기 등급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급 변동을 따로 집계했습니다. 이때 등급 상승이 4개사, 하락이 8개사, 등급 전망의 경우 상향 변경이 6개, 하향 변경이 4개. 앞에 선순위 모분사채 등급 변동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급 하락 위주의 등급 변동을 보였고 등급 전망 변경의 경우 상향과 하향이 약간 비슷한 패턴으로 바꿔지는 모습, 동일한 패턴을 보였고요. 오른쪽 편에 12월 9일 기준으로 등급 전망이 긍정적 부여되어 있는 업체 6개사, 부정적으로 등급 전망이 부여되어 있는 업체 7개사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등급 변동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을 발표하면서 2024년 등급 전망에서 부정적인 업종으로 제시했던 업종이 건설, 석유화학, 소매유통, 철강 이 기업 부문에서 지목이 됐었고요. 금융 쪽에서는 할브리스 증권, 저축은행 이렇게 지목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건설, 석유화학, 소매유통 그리고 할브리스, 저축은행 여기에 해당된 업체들의 다수가 방금 설명드린 등급 변동의 하락 또는 등급 전망 하향 변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난해 산업 전망 예측대로 등급 방향성이 움직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메인 내용으로 내년 신용등급 전망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경기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향 우위의 등급 변동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하게 된 뭐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크로 변수 측면에서 뭐 이제 주요 변수들을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이런 전망을 하게 됐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여전히 부동산 경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부진은 내수 경기가 회복되는데 시일이 또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간에 우리나라 이제 성장률을 이끌어왔던 수출 증가세마저도 하반기 들면서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내년에 경제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 변수별로는 그나마 이제 물가와 유가는 이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점이고요. 환율이 굉장히 보관율이 지속되고 또 변동성도 커지는 점, 그리고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점은 당분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약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6가지 정도의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KR의 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DP 성장률 같은 경우 올해 2.2%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통상 갈등도 심화되고 대중국 규제를 미국 중심으로 하게 되면서 공급망 이슈도 부각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수출 여건은 굉장히 비우호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건설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내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변수를 종합해 보게 되면 GDP 성장률은 올해보다 하락이 불가피하고요. KR은 1.8% 정도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금리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 연평균 기준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1%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통화정책 전환이 일어나면서 내려가서 지금 2.5%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연평균 기준으로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저희가 2.6% 정도로 제시를 하는데요. 그런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반대로 한국은행에서는 그간에 이제 물가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굉장히 경기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고려하면서 경기 리스크 대응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어서 좀 금리를 낮출 여력은 좀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다만 시장금리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올해 2.3% 정도 상승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안정 추세를 보여서 1.8%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기조는 부담 요인이지만 유가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물가 관리의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 같은데요. 두바이산 현물 기준으로 연평균 유가는 2025년에 72불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트럼프 이기 정책을 고려하게 되면 유가 하향 안정세는 뭐 굉장히 강하게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도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페크 플러스가 감산 기간, 감산 종료 시점을 1년 연기하긴 했지만 비오페크 플러스 중심으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가는 확실하게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 올해 1370원 정도 평균 원달러 환율이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정, 그리고 통상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게 되면 1,400원 수준의 고환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매크로 변수로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지수는 올해 0%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내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주택 수요 증가 효과가 올해 발생했지만 내년에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역시 경기는 어렵고 가계부채 규제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서는 뭐 이제 주요 기관들의 경제 성장 전망을 한번 정리를 해본 자료인데요.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하락으로 IMF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뭐 KDI나 한국은행에서 2.0, 1.9 정도 제시했는데 뭐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게 되면 사실상 1%대 저성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추이를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제 통화정책 전환으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유럽의 이제 기준금리 또 이제 인하 결정 여부가 나올 테고 다음 주에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추이가 이제 결정이 또 될 텐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 국면으로 진입되면서 크레딧 채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신용위험 우려 업종이 크고 이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 부분 시장 금리에 선반영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매크로 전망을 기초로 해서 내년의 신용등급 전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어떤 것일지를 몇 가지 꼽아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키워드로는 내후 외환이라고 꼽았습니다. 일단 사실 지난 한 2, 3년간은 PF 리스크가 거의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PF 리스크의 영향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대외적인 요인이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국내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새롭게 부상했기 때문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다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 한 네 가지 정도 변수를 꼽았는데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인데요. 저희가 사실 미국 경제 움직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다 보니까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업정책의 변화인데요. 일단 트럼프가 전통 제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굉장히 이제 후퇴시키는 정책을 쓸 걸로 예상이 되고 반도체 지원법이나 IRA법, 축소 폐기 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조선과 정유 같은 경우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만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철강, 기계 방산 같은 경우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인데요. 일단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관세 같은 거를 부과하겠다는 거를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걸로 보이고요. 대중국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 분쟁도 심화되고 과거에 팬데믹 시절에 있었던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글로벌 통상 여건이 악화되게 되는 게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는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일시적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과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보호무역주의라든가 공급망 리스크 이런 부분은 사실 수출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경제는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변수는 중국의 성장 정체와 공급 과잉. 우리나라의 뭐 최대 교역국이었죠, 그간은. 중국의 성장이 이제 5% 미만의 저성장 구조로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이 저성장 정체를 해소했지만 최근에는 부양책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중국의 저성장을 기본 전제로 깔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주요 산업을 굉장히 강하게 육성하는 가운데 이렇게 경제 성장이 정체되다 보니까 내수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량을 글로벌 시장으로 밀어내서 전체적인 글로벌 공급 과잉의 발생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파로 우리나라 산업의 경우에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더 나아가서 전기차, 2차 전지까지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변수로는 부동산 PF 리스크인데요. 지난 한 2, 3년에 비해서는 민감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를 통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또 하나는 11월에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이 얼마나 계획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정책 당국이 천명했던 연착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내년까지는 건설업, 부동산 신탁업 등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관업종의 신용도 하방 압력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융 부분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중소형 증권사들처럼 PF 익스포저가 큰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이나 자산 건전성 저하 우려를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PF 리스크가 연착륙 단계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리스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는 크게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업종별 산업 전망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R에서 기업 부문 18개 산업, 금융 부문 8개 산업, 총 26개 산업에 대해서 산업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등급 전망 기준으로 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업종은 건설, 석유화학, 2차 전지, 할브리스, 저축은행, 부동산, 다 이렇게 6개 업종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부정적인 등급 전망으로 꼽았던 소매유통, 철강이 기업 부문에서 중립적으로 이동한 대신 2차 전지가 새롭게 부정적으로 꼽혔고요. 금융 부문에서는 증권이 부정적에서
중립적으로 이동한 대신 부동산 신탁이 새롭게 등급전망 부정적 업종으로 꼽혔습니다. 이 6개 업종 중에서 건설, 석유화학, 할부리스, 저축은행은 최근 3년 연속 등급전망이 계속 부정적으로 꼽힌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건설, 할부리스, 저축은행 같은 경우 부동산 PF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업종이고, 석유화학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업종이어서 이런 문제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급 전망이 긍정적인 업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조선업 1개로 꼽혔습니다. 15페이지 슬라이드는 저희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업종별 산업 전망의 시계열 추이 비교를 통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사업 환경이나 실적 방향 등급 전망이 어떤 추세로 움직이는지를 좀 파악하시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를 한 자료인데요. 사업 환경은 사실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 환경이 우호적인 업종 1개 꼽혔는데 조선이고요. 비우호적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실적 방향의 경우 지난해에 개선 업종이 3개에서 7개로 늘어나면서 조금 실적 방향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내년에는 다시 개선 예상 업종은 3개로 줄어들고 저하 예상 업종 5개. 그래서 다시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실적 방향이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등급 전망의 경우 지난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긍정적 업종은 1개 동일하고요. 부정적 업종은 7개에서 6개로 1개 줄어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6페이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26개 업종의 사업 환경, 실적 방향, 등급 전망, 세부 내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슬라이드는 발표한 산업 전망을 등급 전망과 사업 환경을 축으로 나눠가지고 업종 간 이렇게 우열을 조금 더 가리기 쉽도록 각 카테고리별로 상중하로 나눠서 좀 세분해서 등급 전망을 매핑한 자료입니다. 다만 저희가 산업전망 보고서는 26개 산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 매트릭스에서는 이 산업전망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은 기계방산, 게임, 시멘트, 레미콘 3개를 합해서 29개를 매핑을 해서 조금 더 업종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색깔을 파란색으로 표시한 업종은 지난해 업종 전망 대비해서 긍정적, 우호적 방향으로 움직인 업종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업종은 비우호적, 부정적 방향으로 움직인 업종입니다. 이 빨간색, 파란색 표시된 업종이 9개, 8개 거의 비슷해서 지난해와 크게 이 흐름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우상향 대각선 중에서 좌하단 쪽에 여전히 많은 업종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간 비우호적, 등급 전망 부정적 쪽에 무게 중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9일자 기준으로 등급 전망 부여된 현황을 기준으로 내년 신용등급 방향성을 한번 예측을 해보게 되면요. 12월 9일 기준으로 긍정적 전망이 부여되는 업체가 18개사, 부정적이 30개사입니다. 1.7배 정도 부정적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내년에도 신용등급 하향 우위의 등급 변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투자 등급의 경우에는 긍정적이 13개, 부정적이 18개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투자 등급은 상하향이 균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은 지난해까지는 긍정적 전망 부여던 업체 수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2023년 말 같은 경우 6개에 불과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8개로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서요. 올해하고 지난해 같은 극단적 하향 우위의 등급 변동 기조는 이제는 완화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페이지 슬라이드는 등급 전망 배수와 등급 전망 넌 스테이블 업체 비중인데요. 등급 전망 배수는 긍정적 전망 업체 수를 부정적 전망 업체 수로 나눈 겁니다. 역시 1보다 높으면 등급 상향 쪽에 무게중심이 있고 1보다 낮으면 하향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등급 전망 배수는 2023년 저점을 찍고 2024년에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1보다 낮긴 하지만 2023년에 비해서는 등급 전망 배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하향 우위 기조는 지속되겠지만 하향 강도는 약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넌 스테이블 업체 비중을 보게 되면 부정적 업체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서 7.2%까지 늘어났고요. 긍정적 업체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2024년 들어서 크게 올라갔습니다. 4.3%까지 늘어났습니다. 통상 넌 스테이블 업체 비중이 10% 이상이면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하는데 올해 12월 9일 기준으로 합계 11%가 넘기 때문에 등급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페이스 슬라이드는 등급 전망이 긍정적, 부정적으로 배된 업체 리스트를 리스트업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내년에도 등급 변동이 하향 우위는 유지하겠지만 하향 강도는 최근 2년 대비 조금 완화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수는 여전히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도 굉장히 비우호적이고 부동산 PF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커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호적 업종은 1개에 불과하고 비우호적 업종은 14개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실적 전망도 저하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고환율 고금리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선 업종 3개, 저하 업종 5개로 저희가 전망을 했고요. 신용등급의 경우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 전망 업체 수가 긍정적 전망 업체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락 우위의 등급 변동 기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하향 강도는 다소 약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업종은 1개, 조선 1개고요. 부정적 전망 업종 6개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체 산업 총괄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각 산업 내용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이 내년 산업 전망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